우리가 인간성이라고 부르는 것들, 양심, 도덕, 존중과 배려 같은 것들은 인간이 극한 상황에 몰려 있어도 유지 가능한 것들일까요?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서 온갖 권모술수와 폭력이 난무하는 가운데 모든 사람은 선하게 태어났다는 믿음은 마치 희망 고문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중국 역사상 가장 혼란한 시대라고 불리는 춘추 전국시대는 진나라의 진시황이 통일하기 이전이라서 선진시대라고도 불립니다. 전국시대 말, 전쟁을 종결짓기 위해 여러 계책을 내놓던 지식인들 중 일부는 강력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그중 한비자라는 인물이 등장해 법과 사상의 체계를 성립하게 되는데요. 한비자는 성학설을 주장한 순자의 제자였어요. 그는 전국 말기에 살았던 선배 법과 사상가들의 주장을 체계화해 그 내용을 자기화하였습니다. 한비자가 체계화한 내용은 법, 세, 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법은 백성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수단입니다. 하지만 법은 내용과 실제 집행되는 사항이 명료하고 합리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법으로 채택된 사항에 대해 지도자는 당연히 모두 다 알고 있어야 하고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 모두 법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법은 상황이란 인물이 주장했는데요. 상황 이전까지는 법, 세, 수를 각각 독립적인 개념으로 이해했어요. 하지만 상황부터 법, 세, 술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음을 주장하였고 이를 한비자가 완성합니다. 세는 지도자의 카리스마 같은 것입니다. 위세나 권세라는 뜻을 지니며 지도자의 통치를 유지하는 데 무척 중요한 것 중 하나죠. 신도가 주장했는데요. 신도는 권위를 중시하여 권위에 의해 세를 이용할 때 사람은 자기의 능력에 상관없이 타인을 제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세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특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술은 지도자가 아랫사람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기술입니다. 지도자가 은밀하게 사용하는 술수를 의미해요. 지도자가 원하는 말을 아랫사람이 모르게 하거나 일부러 넌지시 알게 하여 상벌의 위력을 강화하는 것이죠. 군주가 신하와 펼치는 눈치 게임 같은 거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술은 신보레라는 사람이 주장했습니다. 한비자는 상항, 신도, 신보레의 법, 세술 이론을 집대성하여 법에 의한 부국강병의 논리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진나라 통일로 전국시대를 마친 진시황의 존경을 받았죠. 유가철학이 인과 의, 예에 의한 자연법을 주장했다면 법과 철학은 법에 의한, 법을 위한 실정법을 주장했습니다. 유가철학의 예는 자연적, 혈연적 공동체를 우선한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하지만 법과 철학은 법에 의한 지배, 즉 상벌에 의한 통제를 우선한다는 특징을 가지죠. 법이 누구에게나 유효하다는 것은 모든 인간인 욕망 충족을 위해 부도덕하게 행동할 수 있는 존재라는 말과 같을 것입니다. 한비자는 성학설을 주장한 유가철학자 순자의 제자예요. 하지만 순자는 예를 강조하였고 한비자는 법을 강조하였는데요. 예와 법의 차이에 대해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어린아이가 가게에서 군것질을 훔쳤을 때를 가정해보죠. 예에 의하면 아이가 훔친 것이 별게 아닐지라도 어른들은 심각한 태도로 아이의 잘못을 바로잡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게 나쁜 일이란 걸 알려주기 위해 적당한 벌을 주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 법에 의하면 어린 아이가 군것질을 훔친 것으로 형벌을 내릴 순 없으니 아마도 그냥 방임할 것입니다. 아버지가 큰 죄를 저질렀을 때를 생각해 볼게요. 예에 의하면 자식된 도리로 아버지가 저지른 죄를 감추기 위해 애쓸 것입니다. 하지만 법에 의하면 자식은 아버지의 죄를 법원에 고발하겠죠. 그것이 법이 지닌 객관성이자 합리성이니까요. 순자는 성학설을 주장했지만 사람이 타고난 육체적 한계만 이겨낼 수 있다면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죠. 그 단편적인 예시가 예를 주장했다는 점인데요. 예는 규범이나 규칙, 인간이 필요에 의해 후천적으로 만들어낸 것을 의미하지만 인간 사이에 흐르는 자연스러운 감정을 토대로 합니다. 하지만 법은 그렇지 않죠. 법은 감정을 토대로 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발생한 문제 상황을 최대한 공정하고 엄격하게 객관적으로 다루고자 하죠. 이것이 순자가 주장한 예와 한비자가 주장한 법의 차이점입니다.
유학의 창시자 공자는 논어에서 백성들은 정치로 인도하고 형벌로서 다스리면 백성들은 형벌을 면하고도 부끄러워함이 없으나 덕으로 인도하고 예로서 다스리면 백성들은 부끄러워할 줄 알고 잘못을 바로 잡게 된다고 말하기도 하죠. 한비자의 본명은 한비로 전국시대 말기 한나라의 왕족이었습니다. 한비자가 어린 시절 손자에게 배울 때 이사와 함께 동문수학했었는데요. 이사는 진시황에게 등용되어 그와 함께 중국 통일을 이룬 정치가이자 법가의 인물입니다. 그만큼 이사는 언변이 뛰어난 인물이었는데요. 한비자와는 매우 대조적이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한비자는 말을 더듬고 언변이 뛰어난 인물은 아니었거든요. 그가 비록 달변가는 아니었지만 학문의 깊이와 글솜씨는 이사를 훌쩍 뛰어넘은 인물이었어요. 한비자는 법가 사상뿐만 아니라 유가, 도가, 묵가 등 여러 사상을 섭렵했는데요. 여기에 논리 정연한 글솜씨까지 더해진 거죠. 진시황은 한비자의 글을 읽고 큰 감명을 받아 이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는 말을 했다고도 알려져 있어요. 진시황의 존경을 받게 된 한비자의 글, 오두와 고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오두와 고분, 그리고 현학은 한비자가 직접 쓴 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글들은 인간의 본성은 타산적이고 악에 기울어 있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발생하는 사랑이나 배려는 힘이 없는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강력한 힘, 객관적인 상벌을 중심으로 하는 법이라는 거죠. 옛날과 지금은 관습이 다르며 시대에 따라서 방책도 달라야 한다. 만일 관대하고 여유 있는 정치로 절박한 시대의 백성을 다스리려 한다면 그것은 채찍을 쓰지 않고 억센 말을 다루려는 것과 같은 것이며 그것은 무지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한비자는 현실이 과거와 크게 달라졌음에도 옛 영광의 시대를 들어 정치하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특히 유가와 묵가가 비판의 대상이 되었죠. 오늘날 유가나 묵가는 한결같이 군신 관계를 부자 관계처럼 하면 세상은 반드시 잘 다스려진다고 한다. 그들의 말대로라면 화목하지 않은 가족은 전혀 없어야 한다. 사람에게 부모의 애정보다 더한 것은 없고 부모면 누구나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식을 반드시 잘 가르치지는 못한다. 마찬가지로 군주가 아무리 신하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반란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겠는가? 원래 신하의 이익과 군주의 이익은 서로 용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군주에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것이 이익이지만 신하는 무능하면서도 일자리를 맡는 것이 이익이기 때문이다. 신하가 군주의 명령에 미적거리면서 이를 조치며 법을 어루만져서 관리를 다스린다고 하여 그가 권세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권세 있는 신하는 명령 없이 멋대로 하고 법을 어지럽혀서 자신을 이롭게 하고 나라를 축내어 내 집을 편하게 하는데 그 힘이 군주에까지 미치면 그를 권세 있는 신하라고 말하는 것이다. 한비자는 권세를 가진 간신들이 무리지어 군주의 권위를 넘보는 당시 세태에 분노하였습니다. 그리고 법과 술에 능한 인재가 제대로 쓰이지 않는 현실에 대해 울분을 토해냈죠. 법에 능숙한 인재는 굳세고 고드니 받아들여 쓰게 된다면 권신들의 간사한 행실을 바로잡을 것이다. 그러므로 술수를 아는 인재와 법에 능한 인재를 쓰게 된다면 권신들은 반드시 줄 밖으로 밀려나게 될 것이다. 고분편에서는 한비자가 체계화한 법세술의 내용 중 법과 술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세는 지도자, 즉 군주가 갖는 것이기 때문에 인재의 역량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법과 술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법가 이론을 집대성한 한비자의 사상을 요약해 살펴봤습니다. 한비자는 객관적인 내용으로 성문화된 법을 누구나 알고 있어야 하며 공평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한 법가의 대표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한비자는 큰 제목으로 쓰이지는 못했으나 그의 사상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잔존해 줄곧 쓰이게 되었죠. 여기까지 법가 철학자 한비자에 대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